언제까지 세금 가지고 모른 척 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정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쓰고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 평상시에 정산할 때 언제 있죠? 정산? 여러 사람들이 뭐 여행 갔을 때 아니면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한 명이 장이 돼가지고 돈 걷어. 너네 모임비대, 회비대 이러고 다 쓰고 마무리에 우리 이제 엠빵하자, 정산하자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정산하고 똑같은 정산이에요. 근데 이 연말정산에서는 뭘 정산할까요? 뭘 할 것 같아요? 세금을 정산하는데 그래서 절세 전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분들, 직장인분들이 실제로 내야 될 세금 그리고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뜻해요. 여기서 이미 낸 세금은 뭐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은 뭐냐 궁금하시죠? 우리 보통 회사로부터 급여를 입금받을 때 돈을 입금받을 때 우리 월급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세금을 얼마간 떼가지고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쭉 월급 받으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준 애들이 막 쌓여있겠죠. 이렇게 쌓여있는 세금, 이게 이미 내가 낸 세금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1년 동안 경제활동하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또 정해져요. 뭐 예를 들면은 신용카드로 돈을 쓴다든지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돈을 갚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생활을 통해서 세금을 뭐 줄여주거나 아니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 낸 세금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1년 동안 내가 내야 될 세금 계산한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정산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 미리, 기, 납부, 냈다, 세금, 기납부세액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가 내야 될 세금 확정된 걸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결정세액이 더 크면 내가 이미 낸 것보다 실제 내가 내야 될 게 더 크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야. 토해낸다고 하죠. 토해내는 거고요. 만약에 이미 낸 게 100만 원인데 결정세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낸 게 더 많으면 그 차익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원하신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뭔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더 알려드릴까요? 자, 우리 연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이 연소득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낸 세금이 기, 납부, 세액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 냈다고 자 여기로 넘어와서 실제 이 연소득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를 한번 따져보는 그 절차가 연말정산이라고 했습니다. 비교하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했어요. 이 따져보는 절차가 어떤지 얘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소득공제, 소득을 덜어낸다. 세액공제, 세금 금액을 덜어낸다 라는 뜻이에요. 소득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질수록 세금도 적어집니다. 우리 왜 항공기 탈 때, 비행기 탈 때 캐리어에다 수화물 담아가지고 무게 재가지고 요금 내잖아요. 근데 그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수화물들의 무게를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아질수록 요금제가 높아지죠. 구간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득을 막 빼는 거예요. 막 빼는 거를 소득공제라고 하고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인적공제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뒤에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해당되는 것들을 다 빼고 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이 되는 표준금액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과세표준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공제 통해서 이런저런 금액을 다 빼고 나서 아 그래 이거 그대로 매기는 게 아니라 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우리가 세율을 때려줄게. 예를 들면 뭐 12%, 뭐 아니면 뭐 40%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은 높아져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을 소득공제 이후에 정합니다. 이게 나왔어. 따단 과세 표준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정하는데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번 더 남았어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빼주는 게 소득공제, 과세표준 정해진 다음에 하는 게 세액공제. 세액공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뭐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또 월세 세액공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해당되는 것만큼 쫙 빼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결정세액. 이 기납부세액하고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기납부세액 먼저 낸 세금이 더 많아. 이미 다 뜯어갔어. 100만 원 뜯어갔는데 이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거치고 나서 결정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80만 원밖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 이미 떼갔는데 그러면 저희가 20만 원 돌려받겠죠? 이걸 환급받는다고 하고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 100만 원 이미 내가 냈는데 결정세액을 다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너 소득이 생각보다 높았네. 너 결정세액 120만 원이야. 이거 100만 원인데 그럼 20만 원은 토해내는 거예요. 이건 13월의 월급이 아니죠. 더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두 가지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덜어낸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덜어낸다. 소득공제는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유리해요.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분들은 소득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 왜냐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표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소득이 적어서 내야 될 그 세금 자체가 좀 적은 분들은 이거 내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 소득공제는 돈이 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한테 중요하고 세액공제는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아니면 생애주기 전체에서 조금 이제 덜 벌 때 있잖아요. 소득이 비교적 적은 분들에게는 요게 유리해요. 세액공제는 중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법은 챗 JYP 스타일로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챙기기. 이 연금은 개인들이 잘 관리하면 정부가 잘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구나 하면서 세금 혜택을 많이 줘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납입 단계. 연금 계좌에 내가 돈을 넣는 것만으로도, 그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오늘 얘기한 주제죠. 두 번째는 이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연금 계좌도 그대로 두지 않고 돈 넣고 굴리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으로 넘겨주는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으로 나중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것도 소득이니까 그때도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조금 더 줄여줘요. 이것도 절세. 3가지 절세 삼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연금계좌 납입에 대해서 납입하고 불리고 나중 수령하기까지 다 있는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주는 게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 알려드릴게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 연금저축에 퇴직연금 더하면 9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산을 해야죠. 세액공제율을 곱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연간 총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으로 4,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줍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납입 인정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만큼 세액공제 덜어내준다는 거죠. 여기서 챗 JYP의 팁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려도 될까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무조건 많이 받는 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건 끝까지 유지해야. 만 55세까지 이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실제로 득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때 전까지 중간에 내 집 마련하려고 또는 결혼하거나 사업하려고 이걸 해지하면 지금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 계좌로 받은 세액공제는 다 토해내야 됩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요. 이걸 찍먹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노후까지 연금계좌를 잘 굴리고 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액공제만 받고 갑자기 40살에 또는 38살에 해지했다? 지금까지 받은 거 토해내 라고 하는 거죠. 해서 연금계좌는 목적이 뭐예요? 노후 대비, 노후 대비를 위해서 나는 내 연소득의 한 10%는 연금계좌로 관리한다. 소득의 10% 정도는 노후를 위해서 쓴다 라고 생각하고 세액공제는 덤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두 번째 팁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돈을 열심히 쓰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신이 납니다. 왜냐? 내수 경제가 활발하게 도니까 우리 막 경제를 굴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부가 잘했다, 소비를 많이 했으니 잘했다라고 하고 소득공제라는 거를 해주는데 그 방식이, 증빙하는 방식이 신용카드 결제 내역, 체크카드 결제 내역, 현금 영수증 같이 증빙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서 너가 연간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썼구나, 이제 소득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각각의 결제 수단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으면 30%, 또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했죠.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쓰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 1년 동안 한 1,000만 원 썼으니까 이제 받겠지? 요게 아니고요. 나의 연간 총 급여액의 25% 이상 써야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쓰면서 소득공제를 잘 받고 싶다면요. 최소로 채워야 되는 25% 있죠. 최소로 넘겨야 되는 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써요. 하면서 혜택을 쫙 받아요. 이걸 초과하는 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거예요.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부금 세액공제예요. 내가 기부하고 싶은 정당 아니면 뭐 어떤 지역 이런 곳들을 정해서 기부를 10만 원 이내로 하면 그 100%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내 돈 10만 원 쓰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챗 JYP가 추천드리는 건 고향사랑 기부금이에요. 연말쯤 되면 온갖 커뮤니티에 이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뭐 준다더라 하고 바이럴이 쫙 도는데 이게 이거거든요. 보통 10만 원 이내로 후원을 하면 그 후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후원 받은 지자체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자기네들 지역 특산물이나 아니면 예쁜 굿즈 같은 것들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나 이 지역 굿즈 관심 있는데 하는 곳들이 있으면 10만 원 정도 후원하고 후원 물품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꼭 알아야 되는 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예요. 우리 수능 보기 전에도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확인하잖아요. 연말정산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서비스가 뜨거든요.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썼네? 체크카드 위주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는 연금계좌에 많이 넣었다 생각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체크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나 의료비를 지출한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 하고 누락된 걸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내가 실제 연말정산에서 어떤 것들을 환급받았는지 리뷰할 수 있거든요. 보면서 이때 이거 받았는데 이번에 못 챙겼네? 또는 이때 못 챙겼던 거 이번엔 해야겠다 하는 것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3개년도를 오답노트처럼 보시면서 확인하고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요러요러 살았구나.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은 뭘 더 연말정산 위해서 챙겨야겠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미친 분들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8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 인정 한도도 기존에는 750만 원까지였는데 연 1,000만 원까지로 높아졌어요. 수도권같이 월세 비싼 지역 사시는 분들 이거 꼭 챙겨야 돼요. 두 번째는 무주택자분들 주택처형저축통장 만들어서 돈 내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기존에는 연간으로 240만 원까지만 인정해줬다가 올해부터는 3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요 납입금액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덜어줘요. 세 번째, 체육시설에서 쓴 돈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 공연과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요. 네 번째,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어요.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숙제 나갑니다. 지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들어가셔서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체크해서 우리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자세히 확인해보고 응원 대댓글 달아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연말정산 가지고 쭉 얘기 나눠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어바!